책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홍정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리라고 하는 허구 인물을 하나의 장치로 해서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조선 수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 차별점일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을 바탕으로 했죠. 책도 사실이고 홍정아 일가도 다 있었던 인물들이고요. 또리만 허구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좀 더 친근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또리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간 또리의 캐릭터를 구상하게 된 것은 현재 아이들은 굉장히 의무적으로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마치 홍정아의 아들들이 그냥 수학자가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다 수학자가 될 운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도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리는 배울 수 없는, 지금의 아이들하고 다른 환경인 거죠.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정말 수학에 관한 내재적인 어떤 흥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학교 학습이나 이런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 흥미가 많이 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도구로서의 수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에 빠져서 그 자체를 탐구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또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또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 홍정아가 또리를 지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가르치지는 말고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홍정아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어떤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단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경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홍정아가 나이 문제로 바꾸어요. 그래서 이 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할 때 홍정아가 또리한테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봐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뿌리는 같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였으니까. 그런 식의 연상을 통해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은 수학을 소재로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 어떤 제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조건을 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인데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생각을 하는 게 수학적 사고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홍정아의 관점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홍정아는 이제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홍정아가 또리를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아이가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과거에 배운 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홍정아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하다못해 동네 학원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 뭐 잘하고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기대나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복이 이조의 어머니는 아이한테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그냥 스쳐가는 짧은 글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독자인 어린이는 이걸 읽으면서 또리 입장에서 또는 나는 또리하고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조의 입장에서 뭐 이복의 입장에서 그 수학은 왜 필요하고
수학을 왜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덮고 나서 또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가 뭐가 마음이 달라졌는지를 또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제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담감 없이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럴수록 그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좀 부담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문턱이 높아지니까 저는 이제 문제집이나 동화책이나 모든 책이 참 쉽게 술술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밀한 그런 구조에 의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지만 책을 딱 덮었을 때 뭔가 하나의 느낌이 오는 그런 것들이 수학 한 단원에서도 그렇고요. 책 한 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미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이 풀었지만 정작 책을 딱 덮었을 때 한마디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명쾌하게 떠오른다면 그 한 가지만 남아도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덧붙여서 바램이라고 하면 이 책을 쓰면서 나름의 야심이 이 책이 계기가 돼서 수학사에 대한 관심, 조선 수학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학자라고 하는 직업인에 대한 관심,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